고친 거 개념으로 쉽죠? 왼쪽부터 원 380번부터인가? 305쪽, 306쪽, 7쪽까지 고친 거. 돼. 번호 얘기해 줘. 확인 체크. 366번에 x 플러스 2분의 5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분의 5의 제곱은 2분의 25. 8번에 12. 9번에 0. 79번에 15. 됐나? 확인 체크해서 또 붙인 거. 없으면 연습 문제. 연습 문제 붙이고. 305번. 305번에 1. 319번에 2파이. 22번에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29. 된다? 또 고친 거 있는 사람 얘기해요. 없으면 질문 받을게. 일단 개념머리 먼저. 연준이 여기 문제 안 풀었으니까 일단 같이 봐. 오늘 진도 나간 것도 같이. 306쪽까지 질문 있는 사람 해줘. 80? 82번. 네, 301쪽. 301쪽. 거의 그 뒤에고. 301쪽까지 없어? 302, 303 연습 문제에서 질문. 지난 시간 거야 이거. 없어? 305, 306, 307까지 질문 있으면. 382번. 82번? 이거는 K와에 연결하면 되는데.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이거랑 플러스 K에 8Y 이거잖아. 여기다 뭘로 0,2랑 3,1 넣으면 문자가 AK 연립방정식 나와. 됐어? 그러면은 결정되면 대입해서 정리한 다음에 완전적으로 바꿔야지. 이 넓이 구하는 얘기야. 파이아를 제곱. 풀어줘? 스톱이야? 대입, 그러니까 구해서 대입해서 완성해야 돼 다시. 306, 307 없어? 308 연습 문제에서 329번에 이거 경호 기억해야 된다. 교조 지나는 원중에 최소인 거는 언제가 되냐면 이 공통현을 지름으로 갖는 이런 이원이야.
이 문제에서 그러면 이 최소가 되는 원의 중심을 구하라는 얘기는 공통연의 중점 구하라는 얘기야 이거. 이 경우를 알아야 풀려. 거기 나왔구나 옆에. 상황을 이해해야 돼 그림으로. 이 시험이 엄청 많지 올라가니까. 센 질문 있냐? 센 질문 있으면 말해주세요. 연주는 여기 뒷부분은 센 있냐 집에 혹시? 이거 있냐 센? 없어? 이거 집에 갈 때 뒷부분만 선생님이 복사해 줄 테니까 여기 하는 동안에는 그거 같이 해줘. 이따 줄게 이거는. 쌤 고친 사람 번호 1216번 16번에 y는 7x-10 20번에 루트 2 26번에 20 27번에 18 33번에 y는 5분의 1 또는 4x 플러스 3y 마이너스 3은 0 303번 303번에 1번 308번에 x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의 제곱은 3분의 1 13번에 31 24번에 2루트 3 39번에 m은 루트 3보다 크다 또는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작다. 됐나? 질문 있어? 이거? 1419번 유치는 다 못했니? 다 못했어? 와인갱 이 문제 적어줄게 일단. A점이 마이너스 2,0이고 B점이 2,0인데 PA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 10을 만족시킨대. 그랬을 때 이거의 최대값을 구해야 돼. 같이 봐. 이거 뭐야? 자체방정식 문제네. 자체방정식 어떻게 하라고? 해봐 어떻게 돼? 저기 자체방정식 해봐. 자취방정식. 지금 얘기했잖아. 오른쪽 연주 혹시 자체방정식 해봐봐라. 안다고? 아니라고? 뭐가 아니야? 불러? 인체 자체방정식 어떻게 풀어라고 했어? 자체방정식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개념 물어, 언어 물어. 개념 테스트 하겠어요. 진호랑 하시죠. 제이 알아? 그렇지. 구하고자 하는 점은 좌표를 문자로 놔. x, 여기 a, b가 써있으니까 아니 b점을 a, b라고 있냐? 그러면은 a, b라고 해. b점을 문자로 맞았네. 그다음에 뭐하라고? 저번에 대입하라고. 그 끝이야. 어려워? 아니 이거 기억을 하고 말고 어딨나? 이 초등생도 알아듣겠다. 아이 뭐해 씨. 아이 진상이야. 끝이네 이게. 정리했어? 아니 했는데 안 돼? 플러스 i 마이너스 i b제곱. 아 이거 너무 쉽게 나오네. 아 잘못했지. 아 진짜 무슨 소리가. b가 0,2야.
여기 맞아? 아 그럼 너무 쉬운데? 이거 맞네 그러네? 뭐야? 4, 4, 8이야? 여기? 아 이거 해석을 못했구나. 이거야? 있잖아. 자체방정식 이거야 이거. 그랬을 때 이거의 최대값이 이 식을 해석을 못했네. 이거 근데 뭐 같아? 이거 한번 내부적 면접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 맞아. 이거 뭐식 같아 도대체? 뭘 구하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어? 그렇지 거리. 쟤가 물어봤잖아 이거. 최소 문제.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 있어? A, B랑 6, -8 우리 거리를 나타내는 식이야. 이 식이 거의 루트를 씌우면 여기다 루트를 씌우면 맞아? 이 거리를 구해서 제곱해서 그 최대값이니까 어차피 거리의 최대값이 이거랑 연관돼 있잖아. 그럼 이건 뭔데? 원이잖아 원. XY로 보는 게 아니라 A로 보면 되는 거. 1 마일 1 6,8이면 뭐 6,-8이면 대충 여기 있나? 여기 6,-8 원 위에 있는 점과 원 밖에 있는 점의 거리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거야. 그거 아까 맞았던데. 중심하고 연결해서 반지름을 빼면 이게 최소가 되고 반지름을 정하면 이게 최대가 되지. 거리 최대값은 어떻게 돼? 12야 6, 8, 10이니까 10 더하기 R이 돼. 10 더하기 그러면 11이지 11.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제곱됐으니까 121. 거리가 제곱돼야 되니까. 최소는 어떻게 돼 그러면? 10 빼기 R이 되니까 9가 되니까 81. 범위가 나오잖아. 그래서 9부터 11이니까 81부터 121까지. 어려운 거 아니지? 그쵸? 노답 중에 잘 해주고. 이거를 근데 잘 봐. 지난 시간에 뭘 배웠어? 두 원의 위치 관계를 배웠어. 뭘 배웠냐면 매접할 때랑 뭐 기준이었어? 매접할 때가 기준이라고 했지? 아 내접할 때 이게 내접이고 내접할 때랑 매접할 때가 기준이라고 했지? 이걸로 풀어볼게. 잘 봐. 면접전지 처음 왔으니까 선생님 하는 말 다 기억해야 돼. 다. 어? 내가 기 쓰는 얘기 안 하잖아. 정민아. 다 기억해야 돼. 우리 집중해가지고 해석을 어떻게 하나 집중해서 이해하고 메모해서 집에 가서 복습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배운 거 풀어보고 타이밍이 중요해. 자 여기 문제 이걸로 풀면 내가 자체는 이렇게 구했지.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방금 푼 거는 평면좌표를 해서 이걸 평면좌표에서 거리로 해서 점을 거리로 해석한 거야. 이 식을. 근데 나는 뭘 배웠어? 원을 배웠다. 원. 근데 이 모양이 원의 방정식과 모양하고 비슷하네. 맞아? 그러면 내가 이거를 R의 제곱이라고 놓으면 내가 이 값의 최대최소는 이 값의 최대최소랑 같다 해서 어떤 C 값의 최대최소를 구하는 거를 등식으로 어떤 상수 는 해서 어떤 는 K나 는 R 제곱이라고 놓는다면 그냥 식이 등식이 되고 그 등식이 도형으로 나타날 때는 도형의 위치관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 이해됐어? 무슨 얘기냐? 어떤 식의 최대최소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 식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가 돼. 그럼 뭘로 결정이 될 거 아니야? 최대든 최소든 숫자로 결정될 거 아니야. 맞아?
최대 최소가 있다는 얘기는 하나의 숫자로 특정된다는 얘기야. 얼마 이렇게 구하라고 하면 그게 이제 2학년 때 나와. 최대 최소 정리라고 해서 그게 나와. 최대 최소가 있다는 얘기는 구하라는 얘기는 숫자로 특정할 수 있다는 얘기야. 얼마다 이렇게 이해됐어? 그러면 얼마다 숫자로 특정된다는 얘기는 상수라고 넣을 수 있다는 얘기야. 는 k, 는 숫자 이렇게. 근데 내가 저기 원의 방정식 모양이니까 k라고 안 쓰고 r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숫자로 쓸 거야. 그러면 이 식의 최대 최소는 r의 제곱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가 돼. 맞아? 최대 최소는 항상 범위야, 범위. 그럼 뭐가 돼? 두 원의 위치 관계를 따져서 똑같은 AB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AB가 여기 AB에 들어가서 R의 제곱을 결정할 거라고. 이해돼? 왜냐면 여기를 만족하는 값이 여기 들어가서 R을 결정하게 되니까. 이해돼? 무슨 얘기냐면 이 원과 이 원에 뭐가 존재해야 돼? 어? 그렇지. 왜? 동시 성립을 해야 되니까. 요놈이 여기 들어가니까 연립의 개념이 되고 교점이 있어야지만 R이 하나씩 나온다는 얘기야. 이해돼? 그러면 이 해석이 더 중요해. 사실 저거는 평면좌표에서만 해석이 가능한 거고 6,-8 여기 있단 말이야. 반지름을 몰라가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반지름이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얘가 정해졌잖아. 1이라고 이렇게. 그럼 교점이 생기려면 어디까지? 외접할 때부터 교점이 생긴다.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반지름이 되면서 외접하면 중심 사이 거리가 두 반지름의 합이랑 같다고 해서 이게 일직선으로 연결되고 이렇게 외접할 때가 반지름이 얼마가 돼? 이게 최소가 된다고. 최소. 이 반지름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방금 구한 중심 사이 거리에서 반지름 빼면 여기에 최소가 되는 거야. 그럼 최대는 어떻게 되겠어? 내접할 때. 이거 쭉 연결해서 원까지 만나게 하면 이 점에서 이렇게 내접할 때. 그래서 R의 제곱의 범위는 이 외접할 때의 반지름부터 내접할 때의 반지름까지 사이에 들어오게 돼. 그게 우리가 구한 방금 9의 제곱부터 11의 제곱까지다 라고 구해진 거야. 알겠어? 도형으로 해석하는 게 이제 뭐 도형의 전체를 배우게 되면 이걸 도형으로 해석하는 게 더 중요해. 오늘 배운 이제 원과 직선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두 원의 위치 관계로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석한 거야. 연립의 개념이니까 교점이 존재해야 되고 교점이 있을 때부터 하나씩 이제 R의 제곱이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요 점들이 들어갔을 때. 그 문제에서 만약에 이 반지름이 최대가 되는 A, B를 구하라고 하면 어디를 구하면 돼? 이렇게 내접하는 이 점을 구하면 A, B 값까지 구할 수가 있게 돼. 이제 2차 연립하는 건 연립방식 배웠지. 그래서 2차 연립하는 거 알아야 된다고. 인수분해 안 되는데 연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2차 특강에 나왔던 항성이 있는 경우에 2차 항소거나 항성을 소거해서 해결할 수 있어야지 이거 구할 수 있어. 알겠냐? 두 가지 다 알아야 돼. 시험에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나오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나오니까. 알겠냐? 오답할 때 저 두 가지로 다 풀어와. 진도 나올게. 109쪽. 저런 문제는 이제 수련회 계속 나오니까 나올 때마다 해보고 안 되면 질문해줘. 위치관계도 이거 알아야 되겠지. 교과과정 외라고 해서 특강에 나오는데
다 해석하려면 알아야 돼. 문제로 직접 제시가 되는 게 아니라 저런 식으로 껴서 나오니까 내용들이 309쪽에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도형의 위치관계가 항상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게 이제 교과 과정에서 원하는 거야. 그걸 판단을 할 수 있냐 없냐. 원이 이렇게 있으면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면 안 만날 테고. 저번에 다 배웠지? 위치관계는 접할 때 이렇게 될 때 뭐가 구분돼? 교점이 구분돼. 교점 맞아? 이거 몇 개야? 교점이 한 개가 되고 얘는 한 개가 되고 두 개가 되네? 그러면 이 상황을 알았는데 내가 조건이나 수식으로 어떻게 저걸 해석할 거냐 어떻게 구분할 거냐 이걸 얘기하고 있어. 첫 번째 방식은 판별식으로 구분한 거. 두 번째 방식은 판단 기준이야. 판별식으로 판단하거나 직선과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의 관계.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그러니까 반지름의 관계로 판단한다. 1번은 근데 사용을 거의 안 해. 왜냐면 2번이 더 쉬우니까. 1번으로 해야 되는 서술형 문제가 나오니까 설명할 거야. 일단 원의 방정식 제일 간단한 거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고 직선은 제일 간단한 거는 r제곱으로 할까 그냥? ax 플러스 b라고 할까? 직선이? 그러면은 교점은 뭘로 해석해? 아까 연주가 얘기한 것처럼 연립방정식의 해석을 해석해. 맞아? 그러면은 뭐랑 연립해야 돼? x의 제곱 더하기 y제곱 r제곱이랑 y는 ax 플러스 b랑 연립해야 돼. 그러니까 연립하면 어떻게 돼? 화문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거 몇 차식이야?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지. 맞아? 그럼 2차 방정식에 해를 해석하면 되겠지. 교점이 두 개면 해가 두 개라니 서로 다른 두 시근이라니까 이렇게 되면 몇 개가 돼?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되고 판별식가 0이면 접하는 경우가 되고 판별식가 0보다 작으면 해가 없으니까 만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판별식으로 연립했을 때 연립방정식의 해로 근데 해를 판별식으로 구분하니까 저 상황을 판별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돼. 알겠어? 근데 이거 이제 정리해서 풀려면 겁나 복잡하겠지. 잘 안 써 그러니까 이거. 질문. 어려운 내용 아니야. 국민이 알겠어? 두 번째는 뭐냐면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이제 거리를 이제 자꾸 이제 그 똑같은 문제를 써서 그런데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거리를 이제 D라고 쓰는데 중심이 있으면 일단 우리가 3학년 때 접선이 나오면 중심에서 접점까지 연결하면 수직으로 만난다고 했지. 마찬가지로 이것도 뭐야? 현이 수직으로 만나면 수직 이등분 되니까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는 이 라인을 그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D가 되고 직선까지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점과 직선 사이 거리 D가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D가 된다고. 그런가? 반지름이 있네. 그럼 첫 번째 경우에 T가 R보다 여기가 근데 이게 R이랑 같은 거잖아. 작으면 뭐가 돼? 두 점에서 만나고 T가 R이면 한 점에서 접하는 경우 B가 R보다 크면 뭐가 돼? 안 만나. 이렇게 구분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더 간단하지. 이걸 많이 쓸 거야. 됐나? 근데 이제 항상
크다 작다의 판단 기준은 뭐라고 했지? 정민아? 큰지 작은지를 판단하려면 뭘 알아야 돼? 그렇지. 어? 같을 때가 기준이야. 같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뭐 할 때 어떻게 되냐를 구분해야 돼. 항상. 알겠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순간에 저게 문제를 풀 수 있게 해줘. 잘 기억해줘. 그래서 이걸 배우지. 나중에 이걸 뭐라고 해? 접선이라고 해서 접선을 구하는 걸 배운다고. 알겠어? 여기가 이제 직선과 원의 위치관계가 내용이 되겠다. 질문. 내용이 어렵진 않지. 도형의 위치관계를 뭘로? 수식이나 조건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은 뭘 알아야 돼? 판단 기준을 알아야 돼. 뭘로 이 상황을 구분하고 있는지. 구분하기 위해서 뭘 찾아? 같을 때를 찾는 거야. 같을 때. 같을 때 기준으로 크면 작으면 어떻게 되는지. 정리를 그렇게 한다고. 따로따로 기억하지 말고.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질문. 없나? 없으면 필수에 13번 너네가 해보고 14번도 생략. 현의 길이 구하는 거. 아니 해줄까? 안 되지. 점과 직선 사이 아니. 괜찮아? 15번도 생략. 피타고라스 쓰는 거야. 16번 볼게 16번. 이거 아까 한 거랑 똑같은데. 요거 하고 근데 정리를 내용을 좀 할게 이거는. 이거랑 사이거리의 최대 최소 것을 구하래. 최대 최소 구하라는 건 뭘 구하라는 얘기라고? 거리에 뭘 구하라는 얘기야? 거리에 범위를 구하래. 범위. 맞아? 거리가 어떤 식으로 나오면 또는 값으로 나왔을 때 범위를 구하고 그 중에 제일 큰 걸 최대, 제일 작은 걸 최소라고 할 거야. 알겠어? 근데 도형이 이렇게 나오면 내가 뭘 판단해야 된다고? 그렇지. 위치 관계를 항상 먼저 판단해야 돼. 그럼 직선하고 원이 위치 관계를 판단하면 다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밖에 없지. 근데 원이 있는 점과 직선까지 위치 관계를 판단해서 구하려고 보니까 위치 관계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일단 판단할 수 있는데 일단 세 가지가 나오는데 문제 구조상 거리가 이렇게 교점이 있으면 거리 최소값이 뭐가 돼버려? 0이 돼버려. 0. 그래서 이건 출제가 안 된다고. 이해됐어? 위치 관계 판단해야 되는데. 맞아? 그래서 일단 이건 이제 유형이고 위치 관계를 판단해 볼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하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걸 이렇게 풀다 보면은 당연히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 근데 거리를 묻는 문제가 변형되면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 이해돼? 그러니까 자꾸 문제를 풀어서 상황을 기억하지 말고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게 이제 충분히 되고 유형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이제 유형도 결과도 다 기억하면 좋긴 하는데 문제를 많이 풀면 안 좋은 이유가 거기 있어. 문제를 많이 풀면 그 자꾸 나도 모르게 그게 기억이 돼.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서 공부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처음 배울 때는. 응? 문제를 많이 풀어버리면 나도 모르게 그게 내 머리에 각인된다. 그 상황이. 근데 그게 변형돼서 나와버리면 틀리는 거야. 시험 끝나고 나면 이거 풀 수 있었는데 몰라서 틀린 거야. 그거는 자기가 판단을 제대로 안 해서. 응? 오늘 고등학교 시험 한 문제 틀리면 2등급이야. 2개 틀리면 3등급. 쉬운 학교는 정확하게 풀 수 있어야 돼. 뭘 알아야 돼 그러면? 개념을 알아야 돼. 개념을 계속 읽어야 되는 거야.
개념을 많이 읽으면 그 개념원리나 이제 다음 책도 볼 건데 유형들을 해석할 수 있어. 유형도 계속 봐야 돼. 그러니까 어떤 유형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다른 문제집 풀 때는 내가 유형을 다 알고 있으니까 아 이게 그 전 문제집에 없는 유형이 있네 해서 그걸 추가해서 기억을 하고 또 다른 또 셀이나 그 다음 문제집 풀게 되면은 셀에서 어떤 유형이 나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공부가 그렇게 차근차근 해야지 올라갈 수 있는데 계속 잊어버리면 한 번 봐서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여러 번 봐야 돼. 계속 봐야 돼. 계속 내 책을 연주도 마찬가지고 개념서를 계속 읽어야 돼요. 입학하기 전까지 계속 개념 강의 처음 들을 땐 항상 그 기준 끝낼 때까지 계속 처음부터 정리를 계속 하면 내가 이거 만약에 한 달 걸린다고 하면 이제 수업 8번인데 맨 앞단은 8번 이상 읽어져 있어야 돼. 그럼 기억이 안 나겠냐? 책을 8번 읽었는데 바보가 아니면서 그냥 읽기만 해도 저절로 그렇게 학습이 된다니까. 읽고 무슨 얘기인지 생각을 해보면 공부를 쉽게 할 수 있어. 밀리고 게을러가지고 하기 싫으니까 그럼 밀리면 또 커버가 안 되고 죽겠고 그냥 수학이 싫어지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냐? 중심이 뭐야? 1하고 마이너스 2지. 직선이 이거 선생님 설명하니까 이렇지 금방 구할 수 있잖아. 이거 정과 직선 사이 거리 쓰면 6t에다가 1 플러스 2 마이너스 13이야? 그럼 얼마야? 루트 2분의 10인가? 5루트인가? 제곱하면 얼마가 돼? 50이냐? 맞아 틀려 이거. 이거 아니야? 아니 13이 아니구나. 3이냐? 더하기 3이네. 더하기 3이면 얼마야? 얼마? 6인가 6? 그럼 얼마야? 3루트인가? 뭔 말이야? 반지름이 2루트인데 반지름보다 크네? 아 그러니까 안 만나는 상황이구나. 오케이? 근데 어차피 내가 지금 이걸 구해야 된다고. 그치? 여기까지 거리가 t잖아. 그러면은 거리의 최대 최소는 여기가 최소가 되겠지. 그럼 t 빼기 r이 최소값이 되는 거야. t 빼기 r. t 더하기 r 최대는. 최대 최소가 이렇게 구해지는 거야. 어차피 그럼 이 t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었어. 이해됐어?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정리를 해보면 내용 정리를 하면 두 가지 지금 한 거야. 아까 자취방정식에서 저희가 물어본 문제처럼 정점과 정확히 해줄게. 첫 번째 경우는 원 밖에 한 점, 원 위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의 최대 최소. 어떻게 해석돼? 점과 중심사의 거리 t 가 있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최대는 t 플러스 r이 되고 최소는 어떻게 돼? t 마이너스 r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두 번째 원과 만나지 않는 원과야 만나지 않는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 이런 유형이 계속 나와. 이게 다른 유형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중심에서 이걸 D라고 하면 뭐가 돼? 마찬가지로 최대는 D 플러스 R, 최소는 어떻게 돼? D 더 빼기 R. D는 점과 점 사이 거리고 D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고. 지금 두 개 정리했어. 세 번째 같이 정리를 하게. 문제로 아직 안 나오는데 뒤에 나올 거야 아마. 네.
만나지 않는 직선 사이의 거리.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뭐가 있겠어 그럼 이번에? 그렇지. 원과 직선, 원과 점, 원과 직선, 원과 원이 있어. 만나지 않는 두 원. 않는 두 원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 그 시험 볼 때 나왔죠 문제. 누가 입학 시험 볼 때 이거 나왔던 것 같은데. 만나지 않아야 될까? 그럼 중심 사이를 연결했을 때 뭐야? 요거하고 요게 최소가 되겠지. 이게 틀어지면 길어지잖아. 그래서 중심 사이 거리를 D라고 하면, 근데 여기 이제 큰 반지름은 대문자, 작은 반지름 소문자라고 하면은 최대는 어떻게 되고 최소는 어떻게 되냐? D에다가 최대는 큰 반지름 더하기 작은 반지름. 이렇게 일직선으로 라인이 될 때가 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소는 뒤에다가 큰 반지름하고 작은 반지름 뺄 때. 이렇게 되겠지. 알겠어? 여기까지가 나와. 내용 정리를 해놓고, 일단 항상 얘기하는 게 배운 걸 먼저 적용해보고 이 상황이 아닌 상황이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판단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일단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알아야지 내가 아는 걸 적용할지 새로 해석할지 결정할 거 아니야. 몰라가지고 그때그때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내용 정리를 할 때 경우까지 다 어떤 경우까지 있는지 판단해서 적용해보고 안 되면 그 다음 공부를 할 줄 알면 쉽게 할 수 있어. 다음 페이지. 접산 방식. 이걸 이제 구해보자. 질문 있으면 하고 여기까지. 접할 때 해보자는 거야. 써놓고 자꾸 읽어야 된다. 지금 나와야 돼서 개인 테스트를 많이 못하는데 거의 끝나면 너네 개인 테스트 할 거야. 접선의 방정식은 접할 때니까 판별식이나 T는 R을 이용해서 결정하면 되는데, 직선을 결정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거 뭐 있어? 윤주 혹시 알아? 직선이 결정되려면 뭘 알아야 돼? 기울기랑? 그렇지, y절편. 기울기와 y절편을 알면 직선이 결정되는 가장 직선을 구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결정하는 가장 기본이잖아. 그러면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은 뭐가 주어져야 될까? 접점? 야, 갑자기 기울기하고 y절편을 알아야 된다면 점을 알아야 돼? 그러면 다시 연주가 점이라고 했으니까 한 점과 뭘 알면 직선이 결정돼? 그렇지, 기울기. 또 중학교 때 배운 거. 아니, 직선의 방식 했잖아. 한 점과 뭘 알면 직선이 결정돼? 기울기 말고. 응? y절편 했잖아 지금. 한 점과 y절편? 한 점과 그러면 또 다른 한 점이니까 두 점을 할 때? 근데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두 점을 알면 접선이 그냥 결정돼 버리니까 그런 경우는 안 나오고, 한 점을 알거나, 근데 그 점이 뭐여야 돼? 접점이거나, 그럼 기울기를 알면 되지. 그래서 그걸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이 점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 구하고 싶어. 그럼 점은 알고 있으니까 뭐만 결정하면 돼? 기울기만 결정하면 답이 구해진다고. 접선을 구워보니까 이렇게 구워져. 근데 중3 때 뭐라고 했어? 접선이 나오면
원의 중심과 접점을 연결하면 항상 수직으로 된다고 해. 그러니까 뭐 무슨 얘기야? 원의 정심은 문제에서 주어졌을 거고 내가 접점을 알고 있으니까 이 선분의 기울기를 아니까 접선의 기울기도 결정된다는 거야. 맞아? 그럼 내가 이거 하나 그러면 이 접선이 몇 개 나와? 어? 하나 나와 하나. 접점을 알 때는 그 점에 접하는 직선은 하나밖에 없다고. 이해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접할 조건인 T는 R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어 일단. 또는 점을 알고 이거를 아니까 기울기 곱해서 마이너스 1에서 바로 결정할 수도 있고. 맞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대로 뭘 알면 또 구할 수가 있겠어? 기울기를 알면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는 기울기가 숫자로 주어지면 이런 평행한 직선들 중에 저게 접하는 걸 찾으라는 얘기니까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는 하나가 아니라 몇 개가 나와? 두 개가 나온다고. 두 개가. 이해됐어? 그 다음에 한 점을 알면 이번에는 저기 위에 있는 점이 아니라 첫 번째랑 같은 내용이니까 이거는 밖에 있는 점을 하나 알고 있어. 그러면 접선을 그으면 중3 때 배운 거지 이거는. 여기다 하나 여기에다 하나 그을 수 있어서 이것도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접점을 알 때를 제외하고는 접선이 두 개씩 나와. 이해됐어? 자 그럼 이제 하나씩 구해볼게. 어떻게 구할 건지. 첫 번째는 접점을 알 때 접선의 방식 구하는 거. 두 번째는 기울기를 할 때, 접선의 기울기를 알 때란 얘기는 숫자로 주어진다는 얘기고. 세 번째는 원 밖에 한 점을 알 때에 해당돼. 그러니까 이거는 접점을 x1, y1이라고 놓고 진짜 제일 간단한 원의 방정식으로 해보면 이걸 할게. 왜냐면은 아니었다. 저걸 할게. 그러면 중심이 뭐가 돼? 0,0이 되지. 이걸 C라고 하고 이걸 H라고 하면 CH의 기울기가 얼마야? X1분의 Y1이야? 그러면 내가 구하려고 하는 이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Y1분의 X1 이렇게 되겠지. 기울기하고 한 점을 아니까 접선을 완성하면 Y-Y좌표는 기울기에 X-X좌표 이렇게 되네. 끝났네. 됐어? 한 점과 기울기를 할 때 접선은 직선 완성한 거야. 이거 답이야. 자 맞아? 아니 이상해? 아주 이상하고 얘기해줘. 뭐가 잘못됐나? 이게 잘못됐어? 0,6 기울기 곱해서 마이너스를 돼야 되니까 곱해서 마이너스 되려면 역수의 마이너스 기울기하고 한 점. 문제 있나? 뭐 말을 해. 이상해? 모르겠어? 어디가 얘가 뭔데? 이거 기울기는 이거 구한 거야. CH 기울기 길이가 아니라 좌표에서 좌표 빼고 좌표에서 좌표 뺀 거야. x의 증가하는 건데 y의 증가하는. 근데 수직이니까 곱해서 마이너스를 나와야 되니까 역수의 마이너스. 아? 아이 죽네. 여기까지 됐어? 이게 답이라고. 구했잖아. 구하려고 해서 구했어. 아닌가? 구했다니까? 아, 네가 그랬잖아. 기울기 알면 된다고. 구했다고. 문제 있어? 당연히 알겠어. 그냥 구하고 그래. 구하나. 그냥 기울기 구하버리니까. 좀 이상했어. 근데 이거 정리를 해보니까 마이너스 y를 곱했어. 아니 y를 곱했어. y1 빼기 y1의 제곱은 마이너스 xx1 플러스 x1의 제곱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 좀 정리를 변형을 해보니까 xx1 더하기 y1은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으로 바꿔보니까 요 놈이 아까 저희가 물어본 문제지. 0,0하고 x1, y1의 거리를 제곱한 거라고. 그럼 뭐야? 0,0하고 이거 거리를 제곱한 거면 아 이게 반지름의 제곱이라고. 그래서 책에 접점을 할 때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이게 문제점이 뭐 있어? 이거 외우면 되는데? 왜? 중심이 원점일 때만 쓸 수 있는 공식이야. 맞아? 그치? 중심 원점이어야지 저런 결과가 나오고. 아 그래서 이 밥 먹고 수학만 하는 애들이 이거를 다 해놨어. 해놓고 보니까 이 책에 안 나왔는데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됐냐면 접점을 할 때 같은 방식으로 중심이 원점이 아닌 형태 같은 방식으로 적용해서 풀어보니까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x제곱자리에 xx1 y제곱자리에 yy1 이렇게 들어가는 형식처럼 패턴이 나왔어. 그게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대신에는 xx1을 대입하고 y제곱 대신에는 yy1을 대입하고 방금 그렇게 모양이 생겼지. x-a의 제곱 대신에는 이런 게 이제 이동한 거잖아. 중심이 0,0이 아닌 거. x-a, x1-a y-b의 제곱 대신에는 y-b, y1-p 이게 세트고 x 대신에는 2분의 x 더하기 x1 y 대신에는 2분의 y 더하기 y1을 대입한 것처럼 결과를 이용하면 접선이 바로 나오더래. 이걸 알아야 돼. 접점을 할 때는 앞으로 이거를 바로 사용해서 결과를 얻을 거야. 첫 번째, 두 번째도 패턴이 있어. x 곱하기 x니까 찢어서 대입이 하나씩. 이것도 찢어서 하나 대입. 찢어서 하나 대입. 이런 패턴이 있어. 요것만 기억하면 돼. 이건 평균이야 되니까. 기억할 때. 이동을 시켜놓고 같은 방식으로 적용해보면 이런 결과가 나와. 이거 따로 안 할게. 왜냐면 이거는 결론만 이용하고 개념은 수직이다. 이거에서 기울기만 구한다. 이거만 알면 돼. 알겠지? 결론 알아야 돼. 증명이 출제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원점일 때만 증명할 수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나오면 얘기할게. 두 번째. 기울기를 할 때. 자, 이제 문자로 계속 개념을 공부하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고? 선생님? 뭘 구분하는 게 중요해? 공부를 할 때 연주 이게 무슨 말이야? 응? 정민 저 왜부터? 저 무슨 말이라고? 뭘로 해석해야 돼 저거? 그렇지, 미지수가 x라는 얘기야. 미지수가 x니까 이 방정식 푸는 건 x를 구하는 거야. 이해됐어? 기울기를 할 때는 기울기가 뭐란 얘기야? 기울기를 할 때는 기울기가 뭐란 얘기야? 그렇지, 상수. 기울기를 알고 있으니까 특정됐잖아, 숫자가. 그럼 그 값이 숫자가 상수라고. 그럼 내가 뭘 결정해야 돼? 접선을 구하려면? 미지수가 뭔데, 이 말이야. 기울기 안 따니까.
아니 그거 했잖아. 교육이라면 뭘 하면 돼? 너 y좌표를 미지수로 놔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아무 생각 없이 놓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은 숫자나 이런 거 할 때 상관없는데 문자들을 사용할 때는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뭐고 어떤 게 미지수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문자가 여러 개 나올 때 어떨 때는 이걸 미지수로 보고 나머지를 계수상수적으로 해서 풀고 그 다음 문제에서는 또 뭘로 봐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 그게 2차 함수에 나오지. 어떤 직선이 2차 함수에 항상 접할 조건 맞아? 기억한 사람 있어? 판별식을 써서 그 판별식을 다시 항등식으로 해석해야 돼. 유형 기억하는 사람? 이해 안 보였구나. 책을 열심히 읽어야 돼. 선생님이 방금 한 말 뭔지 못 알아들었으면 유형 정리가 안 된 거야. 기울기가 n이라고 n. 그러면은 y는 mx 플러스 k라고 그럴 거야. n이면 헷갈리니까. 그럼 이게 뭐야? 내가 구해야 되는 문자라고 문자. 저걸 구하기 위해서 원해방 정식이 나와야 되고 이것도 원점 기준으로 하면 t는 r 접할조건을 쓰면 된다고. 뭘 결정해? k를 결정할 거야. m은 상수야 그러니까. 그러면 t는 r을 쓰려면 정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써야 되니까 일반형으로 바꿔야 되고 중심은 0,0을 사용하면 뭐야? r은 어떻게 돼? t를 구하면 되지. 루트에 m제곱 플러스 1에다가 절대값 k 이렇게 나온다. 나는 뭘 구한다고? k를 구한다고. r, m은 뭐야? 문제에서 주어진 숫자야 숫자. 그러면 절대값 k가 뭐가 돼? r 루트에 m제곱 플러스 1이 되고 k는 뭐가 돼? 뿔마 r 루트에 m제곱 플러스 1이고 그래서 내가 예상한 대로 기울기 m을 알고 있으면 직선이 두 개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이 공식 외워야 되냐? 외워야 돼 이거는. 공식 이걸 이용해서만 풀리는 문제들이 있어. 그때그때 이제 유도할 수 없으니까 선생님이 외우라는 건 외워야 돼. 공식을 유도하는 건 알겠지. t는 r을 이용해서 k를 결정했어. 됐냐? 잠깐만 쉬었다. 10분만 쉬었다 할게.
그러면 뭐가 성숙했어? 점이 성숙했지? A, B라고 주어진다고 치면 뭘 알아야 돼? 기울기를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A, B 한 점은 상수가 되고 기울기를 M이라고 놓으면 이게 미지수가 되는 거고 M을 결정해야 돼. 맞아? 근데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우리가 어떻게 세울 수 있어? 이렇게 세우는 거야? 맞잖아. 근데 이걸 구하는 거라고. 원의 방정식이 그러면 나올 테고 뭘 쓰면 돼 그러면? T는 R 뭘 결정하면 돼? M을 결정하면 돼. 한 배씩 안 쓸 거야. 복잡하니까. 이게 첫 번째 방법이야. 알겠지? 한 점을 알면 기울기를 알면 결정되니까. 두 번째. 1번 제목이 기울기를 가정하는 게 뭐? 기울기를 가정하여 구하기야. 어느 방법. 두 번째. 한 점하고 또 아까 뭐라고? 어떻게 되면 결정된다고? y절편 아니고. 그러니까 y절편 아까 뭐라고 우리 똑같은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지금. y절편을 뭘로 봐야 돼? 그렇지 다른 한 점. 그러니까 두 점을 할 때 결정된다고. 근데 y절편보다는 내가 이 접점을 알면 첫 번째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지. 그래서 그냥 아무 점이나 하는 것보다는 이 접점을 가정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겠어. 그래서 두 번째는 접점을 가정하는 경우가 있어. 두 가지 다 알아야 돼. 그럼 여기서는 뭐가 미지수가 돼? 접점을 x1, y1이라고 할 건데 이게 뭐가 돼? 내가 구해야 되는 미지수가 된다고. 알겠어? 첫 번째는 기울기를 가정하니까 그걸 미지수로 그걸 구하겠다는 뜻이고, 접점을 가정한다는 얘기는 접점을 문자로 가정했는데 그걸 구하겠다는 뜻이라고. 그치? 원래 방정식이잖아 그게. 구하려고 하는 걸 미지수 놓고 방정식 활용이 이거잖아. 자, 이제 해법이 이제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가정한 접점으로 접선의 방정식을 세운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1번을 세운 방정식에 뭘 대입해? A, B를 대입해. 뭐가 나오고 있어 그러면? 예상. 저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얻어질까? A, B는 숫자고 X1, Y1은 문자야. 저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얻어져 내가? 어떤 식이 얻어져? 생각해봐. 지금 선생님 질문하는 거는 너네 공부할 때 이렇게 하라고 계속 질문하는 거야. 왜 이렇게 하는지, 왜 이렇게 하는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오는지. 뭐가 나와? 나 지금 뭐 하고 있어? 이걸 구하려고 하고 있어. 이걸 구해야 되는데, 이거를 접점을 알대로 접근해가지고 식을 세웠단 말이야. 그럼 어떤 상황이야? x, x1, y, y1을 대입해야 되는데 x도 모르는 상황이고 x1도 모르는 상황이지 지금. 근데 그 직선에서는 접점을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푼 거라서 x, y가 지금 변수 역할을 하고 있어. 근데 그 직선이 a, b를 대입한다는 얘기니까 x 자리에 a, y 자리에 b가 들어갈 거야. 맞아? 여기가 이해됐어? 그럼 어떤 식이야? 뭐가 나와? 자, 다시
잘 들어. 왜 이걸 계속 설명하냐면 이게 수원 수도에 가서도 똑같이 접선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3차 함수, 4차 함수 구할 때 3차 함수, 4차 함수에 접하는 접선을 구하는 게 또 나와. 근데 방법이 다 똑같아. 그래서 하는 얘기야. 식으로 써볼게 그러면 이런 식이 나온다고. 맞아? 내가 구해야 되는 미지수는 이 식에서 뭐야 그러면 x1, y1이야. 근데 문제가 두 개 있지. 풀려 안 풀려? 연립방정식이 나와야 된다고. 맞아? 근데 x1, y1은 뭐 위에 있는 점이야? 접점이니까 이 원 위에 있는 점이라고. 여기가 x1, y1이잖아. 아, 원 위에 있는 점이면 도형방정식 대입하면 성립한다고 배웠지? 그 점들을 모아놓은 거니까. 그래서 x1, y1을 원의 방정식에 대입 이렇게 해서 뭐 하는 거야? 식을 얻어서 세 번째 연립하면 2번을 연립하면 뭐가 보이죠? 접점이 보인다고. 접점을 구할 수 있다. 접점을 구하면 뭐 하면 돼? 4번 접점을 알 때로 접선을 완성한다. 을 완성, 결정. 응용 문제는 다 여기서 나와. 일단 여기까지 질문. 너네 숙제가 적으면, 문제풀이 숙제가 적으면 개념을 더 공부 많이 해야 돼. 너네 방학하면은 자동 문자가 아마 갈 수도 있어. 개념 테스트. 질문에 대답하고 문자 답장하고. 아주 그냥 빡세게 시키고. 매일 선생님한테 문자 받을 거야. 며칠 더 하는 거. 매일 하나. 그겠지? 그럼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잘 이야기 또 하려고 했는데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하여 기대해. 언젠까지 할 거야. 됐어? 이 세 가지야. 해법을 그러니까 항상 선생님이 얘기하는 구하는 거는 해법을 알아야 돼. 그치? 방정식 푸는 거, x를 구하는 거. 과정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최고 다른 걸로 적어 임마. 이거. 다르잖아 지금. 원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같이 구하는 거. 왜 둘 다 알아야 되는지 설명할게. 왜 둘 다 알아야 되냐면 1번으로 안 구해지는 게 그 책에 나와 있어. 1번 단점. 1번 방법에 단점이 있어. 그래서 그거를 2번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 또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어. 단점이 뭔지 알아야 되겠지. 저렇게 구할 때 다 단점이. 개념이 3이야 3. 여기가 R인데 X는 R이라는 이 X는 R이라는 직선 위에 점이 하나 있어. R, R 다시라는 점이 있어. 원밖에 한 점이지. 근데 여기서 접선을 그으면 이렇게 하나는 구해져. 이렇게 그어져. 여기다 그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그어진다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나오네. 근데 문제가 생겼어. 이렇게 생긴 X는 R이라는 직선에 기울기는 얼마야? 연주. X는 R이라는 직선의 기울기는 0. 0 임마 이건데 임마. 이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성민이 쓰겠어? 써? 제일 얼마야? 저 뭐라고 하기로 했어 우리가 수업 전에 없다. 근데 선생님 뭐라고 하자고 우리가? 왜 없어? 문제 생각나? 문제 안 배웠냐 여기? 너 그 강의 들어야 돼 되니까 고등식하고 들었어? 들은 거 같은데? 평면절부터 들었지? 문제 기울기 없단데 우리가 뭐라고 하자라고 했는데 기울기가 무한대. 그렇지 무한대 무한대는 하나로 정해져 안 정해져? 안 정해지기 때문에 기울기가 특정되지 않아서 없다라고 하는 거야. 아까도 최대치수가 숫자로 결정돼야지 최대치수가 있는 것처럼 n이 결정되는 게 숫자로 특정이 돼야 돼. 얼마다? 상수로. 그래 직선이 결정될 거 아니야 하나로. 근데 저거는 기울기 없는 거라고 없는 거. 왜 없냐면 하나로 안 정해져서. 왜냐면은 x가 증가도 안 했는데 y가 계속 커지고 있잖아. 기울기의 정의에 의하면. 그래서 무한대라고. 무한대는 숫자로 결정이 돼야 하는데 안 돼. 여기 애매하는 방정식을 세워가지고 풀려 안 풀려?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걸로 풀게 되면은 m이 하나밖에 안 나와. 처음에 뭐라고 했어?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그럼 무조건 두 개 나와야 된다고. 중학교 때 배운 거라. 근데 저런 문제를 이렇게 풀면 m이 이거 하나밖에 안 나온다고. 이해됐어? 그래서 이 단점을 해결하려면 2번 방법을 풀든지 그래프를 이렇게 직접 그려보든지 해야 돼. 근데 실제로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려보는 게 먼저야 이게. 이걸로 안 되면 이걸로 하면 돼. 그럼 이번 방법은 언제 사용하냐면 내가 꼭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접점을 알아야 될 때만 사용할 거야. 접점을 알아야 문제가 해결되는. 접점을 구하라고 하거나 접점에 관한 다른 문제가 나오거나 할 때만 이번을 사용할 거고 왜냐면 복잡해 연립하는 게. 무조건 이걸로 할 건데 이게 아니면 이걸로 할 건데 그러니까 이걸로 먼저 하고 안 되면 여기를 적용하고 알겠어? 직선만 결정하면 되면 근데 접점을 알아야 될 때만 이번 방법을 쓸 거라고 접점이 필요할 때만 됐어? 정리를 그렇게 해야 돼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자 그럼 정리를 하면 그 책에 나왔어 어디를 보냐면 315쪽에 설명 2번 나왔지? 그래서 원해방정식 그 접선 중에 잘 봐. 아까 연주가 얘기한 이거는 구해져. 왜냐면은 이렇게 구해지면 이거 기울기가 0이니까 y는 얼마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기울기가 0이라서 이거 구해진다고 이거는. 이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정리를 어떻게 하면 돼? m의 값이 한 개인 경우 는 뭐다? 접선이 뭐다? x축의 수직인 경우다. 이므로 뭐 해야 돼?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한다. 나머지를 접선을 확인해야 된다고. 그래프를 먼저 쓸 거야 그러니까 결론이야 이게. 됐어? y축의 수직인 경우는 내가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구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책에 해볼게. 적고 이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 여기서 이제 고난도 문제가 엄청 많이 나와. 그러니까 정확히 알아야 돼. 하나하나 적고 개념표에다가 추가해와야 돼. 그 선생님이 해주는 거기다가 바로 적거나 바로 적든지 해야 돼. 됐어? 315쪽에 보면 설명에 1, 2번 있지? 그 조건에다 동그라미 쳐줘.
그 로마자 조그만 소문자 1에 x1이 0이 아니고 x2가 0이 아닐 때 동그라미 그 밑에 2번에 x1이 0이거나 또는 y1이 0일 때는 거기 다 동그라미 치지 말고 뭐일 때만 동그라미 쳐? 뭐일 때만 칠까? 문제에 해당되는 게 뭐 저기서 문제에 해당되는 게 뭐야? 어떤 경우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경우야? x1이 0일 때야, y1이 0일 때야. 구분할 수 있는 사람. 응? 어떨 때 해당돼? 여기 내용은 이 책 내용은 이건데 3번처럼 된다고 하면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냐고? 접점이 어떤 경우에 해당되냐고? y1이 0일 때 해당돼. 여기 해당되잖아. 접점의 y좌표가 0일 때 해당돼. 맞아? 알겠어? 그러니까 y1이 0일 때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당겨와서 그렇죠. 0일 때 이렇게 똥을 쳐서 x축의 수직인 접선 요게 문제가 확산되는 거라고. 접점을 알 때 거기 내용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y1이 0일 때는 아 x축의 수직인 상황이구나 알고 이걸 할지 그걸 할지 결정하라고. 알겠어? 또 접점을 구했는데 y1이 0인 상황이면 아 저런 상황이구나 상황을 이해해야 돼. 접점의 y좌표가 0일 때 x축의 수직인 상황이다. 이거는 원점 기준일 때만 그래. 이동을 하게 되면은 여기 a, b면 어떤 상황이겠어? 여기가 a, b야. 저 상황은 이 상황이겠지. 맞아? 이 상황인 거야. x축의 수직인 상황. 이해됐어? 그럼 접점의 y좌표가 뭐일 때야? 접점의 y좌표가 b일 때 해당돼. 그러면 어떻게 정리하면 돼? 밑에다가 더 일반화 시킨 거야. y가 y1이 0일 때는 이게 1,0이 중심일 텐데 중심이 a, b일 때는 뭐가? 접점의 y좌표가 얼마일 때? b일 때 뭐가 돼? x축의 수직인 직선이 나온다고. 일반화 시키면 이렇게 되겠지. 알고 있으면 눈에 보여. 모르고 있으면 판단을 해야 돼. 시험 볼 때 시간이 부족한 사람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매번 판단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맨날 오래 걸리고, 내가 내용이 정리된 상태에서 알고 있으면 바로 보이니까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어서 시간이 안 걸리는 거야. 근데 시험 볼 때마다 내가 수학 시간이 부족하다, 내용 정리가 안 돼 있는 거라고. 내가 풀이를 늦게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계속 고민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숙제할 때도 마찬가지야. 알겠어? 그러니까 내용 정리가 돼 있어야지 속도가 붙어. 아, 나 선생님 한 문제 푸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고민해봐. 자기가 왜 그런지. 질문. 인체가 저기 밑에 반에서 올라갔는데 인체가 알 거야. 수업 내용이 달라. 너네랑 이 앞반이랑. 내가 이렇게 많이 설명했는데 이해를 못하고 못 따라오면 다시 내려간다. 밑에 반으로. 응? 너네 마찬가지야. 셋 다. 그리고 그 블랙라벨 더 개념 책이 어려워. 엄청 어려워. 이거 개념 정리 안 돼 있으면 앞부분은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안 해서 앞부분 할 때는 똑같이 해줄 거야. 앞에 할 때는 뭐 2차 방정식이니까 거기 앞에는 선생님한테 안 배운 부분은, 뒷부분은 근데 이게 했으니까 넘어갈 거야. 안 배운 것만 해줘. 어? 그러니까 계속 읽어봐야 돼. 알면 문제 해결은 금방 된다니까. 몰라서 고민되는 거야. 기본서 볼 때는 개념문이나 센 이런 문제집 볼 때는
남들 다 보는 문제 볼 때는 내용을 몰라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니까 내가 문제가 잘 안 풀린다. 그러면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계속 정리하고 이렇게 풀어야 돼. 내용이 근데 엄청 많아 생각보다. 그러니까 숙제 5시간 하면 개념 공부를 2시간, 2시간 반을 해야 된다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근데 개념 공부 30분 하고 문제만 뒤지게 4시간 풀지. 어떻게 생각해? 시간 낭비하고 있고. 알면 이게 다 보이는데 문제. 잘하는 애들은 내용 정리 잘 되는 애들은 시험 맨날 시간이 남아. 그러니까 시간이 남으니까 필러 문제만 고민하다가 그거 맞추면 100점이고 틀리면은 뭐 95점이고 그래. 일단 이제 개념 정리를 하는 거니까 물론 이제 개념 정리만 해가지고 100점을 맞을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해야지 더 높이 올라갈 수가 있어. 항상 얘기하지만 해도 안 되는 상황을 본인 스스로 만들면 안 돼. 자기가 한 번 생각 안 하고 엄마 나 수학이 안 되나 봐. 엄마들은 그래. 우리 수학이 왜 이렇게 안 되냐고. 왜 안 되는 거 같지? 그렇지. 개념을 많이 안 읽었어 그래. 처음 배울 때 개념을 많이 안 읽고 나중에 이제 복습하는데 문제만 뒤지기 푼이 안 되지. 다른 친구들은 질문이 한 개밖에 안 되는데 나는 질문이 뒤지게 많아가지고 다 한 문제 또 그러고 또 그러고 약간 그러고 또 그러고.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쳐보면 그래. 잘 따라오는 친구들은 물어봤던 걸 또 이제 물어봐도 되는데 당연히 설명해 주는데 똑같은 걸 계속 물어봐. 이번 시간에 물어보고 다음 시간에 물어보고. 그 차이야. 이게 그러니까 같은 문제를 물어본다는 얘기는 개념을 모른다는 얘기야. 똑같은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오답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지. 오답을 가르쳐준 대로 했는데 하긴 했는데 또 안 되는 거는 개념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고. 그렇지 않냐? 천천히 생각해봐. 너네가 왜 선생님 이런 거 하는지. 무조건 질문 문제였지. 똑같은 문제. 밀리면 못 따라온다 진짜로. 너네 블랙락을 할 때는 밀리면 절대 못 따라와. 그럼 시간 날리는 거야. 지금 잘 정리를 해야 되니까. 어 17번은 평행하며 기울기를 알려준 거니까 인정할 수 있지. 18번은 공식 xx1 y1이니까 다른 풀이는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문제에다 적용한 거야. 기울기만 구하는 거. 19번만 해볼게. 19번 해보고 안되면 질문해줘. 17, 18에 이건 두 가지로 다 풀어줄 테니까 방금 한 대로. 첫 번째 기울기를 가정해서 푸는 방법. 근데 우리 얼른 확인해보면 왜? 기울기를 가져가면 무한대가 나오면 안 되니까. 하나밖에 안 나오면 안 되니까. 중심의 y좌표랑 0인데? 같아 달라? 다르네? 수직인 경우는 안 생긴다는 얘기야. 바로 확인되지? 그러면 기울기를 가정해서 풀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맞아? 이렇게 되지. T는 R 쓸 거니까 일반형으로 바꿔줘야 되고. 이거 끝이야 그냥. 0,0. 그럼 T는 계수의 제곱 m제곱 플러스 1에다가 0,0이면 2m 반지름 얼마? 2랑 같다 이렇게 되겠지.
여기는 한 요령이 있는데 왜 이렇게 나오냐? 있나? 그냥 풀면 되겠지. 여기 구해져. 근데 우리가 착각한 게 뭐야? 요거랑 비교했어? 맞아? 선생님 잘못 얘기했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네. 요거랑 y좌표랑 같으면 x축의 수직이야? 아니야. 근데 왜 듣고 있어 계속. 이거는 밖에 있는 점이야. 중심의 y좌표랑 뭐랑? 접점의 y좌표가 같아야 돼. 접점에. 어? 헷갈리면 안 돼. 이건 그냥 밖에 있는 점이야. 밖에 있는 점이라고. 상관이 없어 이거는. 그러면 내가 이것만 가지고 판단이 돼야 안 돼? 안 돼. 구해보면 어떻게 될지를 판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그러니까 그 상황이 주게 되면은 이거 보면 제곱하면 어떻게 돼? 4m제곱 플러스 16m 플러스 16이 이렇게 이 창이 지워져 버려. 하나밖에 안 나와. 그 하나밖에 안 나오면 수직인 상황이 있다는 얘기야. 이해돼?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림으로 그려보라고. 여기 있네. 그지? 마이너스 2,4니까 여기서 그은 거니까 이런 게 지금 있는 거라고. 그림으로 확인이 빨라부터. 접선 이게 하나 있고 여기서 구한 게 여기 하나 있고 이건 이거고. 알겠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다른 풀이가 지금 선생님이 한 거야. 이게 먼저야. 항상 접점을 가정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여기서 책에서는 그냥 풀이가 접점을 가정한 거야. 접점을 가정하고 뭘 세워? 연립방정식을 세우는 건데 가정한 접점으로 접선을 구하고 여기다 뭘 넣어? 이걸 지나니까 대입하면 마이너스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이 직선 지나는 점이니까 x1 더하기 4y1이 4가 되고 x1, y1은 원이 있는 점이니까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4 해서 연립방정식이 나오잖아. 그래서 이거는 구해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해. 이거 대입해야지. 얘네들이 1차, 2차 알아서. 그러니까 이거 먼저가 아니라 이걸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고 접점을 알아야 할 때만 이걸 사용해서 풀면 되는데 접점을 구해보면 이 책에서 이제 구한 게 y1이 이렇게 나온대. 그게 뭐야? 그러니까 접점의 y좌표가 중심의 y좌표랑 같으니까 이게 세워진 형태가 하나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방정식 푸는 건 너네가 해봐. 그 다음에 다른 풀이 2에 나와 있는 D는 0을 이용 X 보지마. 이건 너무 복잡하니까 안 할 거야. 이거는 안 쓸 거야. 주위에 체크. 방금 얘기한 거야. 우리가 두 번째 줄에 접선이 Y축에 평행할 때 X축에 수직할 때야. 그걸 넣으면 위의 다른 풀이처럼 접선의 한 개만 구해지는 게 있으면 반드시 그려서 확인하라고 돼 있지. 그래프로 확인하라는 얘기야. 됐나? 질문 없으면 숙제는 321쪽까지. 다음 시간에 공통접선의 길이는 얘기를 할게. 이건 근데 중학교 내용이야. 공통접선 문제가 연습 문제 없어. 그리고 그 다음에 개념 예습 324, 325. 연주는 오늘 와서 한 거를 집에서 해오는 거야. 개념 예습을. 그 다음에 330, 31, 32, 36까지 개념 예습 3개 해가지고 이게 수요일까지 숙제. 수요일까지 숙제는 개념 노트랑 문제 풀어서 사진 찍어서 선생님한테 제출해야 돼. 땡. 땡 좀. 원의 방정식 했네. 다 했는데.
1345번부터 여기도 조금만 가면 되네. 이거 조금만 해봐. 1382번까지. 수요일까지 숙제 좀 많으니까 수요일까지 숙제 개념 공부 열심히 하고 여기까지 해보면 되겠어. 퇴장하고 잠깐 요즘 잠깐만 놀려줘.
선생님이 줄게요. 하고 우리 유리가 나와. 혹시 집에 쌤 찾아보고 있으면 그걸로 해오고. 아까 숙제 문제 적었냐? 몇 번부터인지 안 적었냐? 아니 쌤. 그래 모르겠어.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끝까지. 내가 문제 좀 다를 거야. 근데 거의 똑같거든. 쟤네 거랑 여기만 일단 풀어가지고. 그러니까 수요일날 숙제는 생겼더라. 선생님한테 이거 해서 노트에다 풀고 개념문의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야 돼. 한과로. 이거는 어떻게 있어? 이거는 금요일까지 해가지고 오면 돼. 그래서 항상 월급이 수업이니까 수요일날은 숙제만 보내는 거고 금요일날은 해가지고 오는 거고. 알겠지? 개념도 그때 한 것처럼 테스트 때 한 것처럼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해와야 돼. 그러니까 그 수요일 일단 이거 배운 때까지 문제풀이하고 이걸 찍었고 문제풀이 한 거랑 개념 예습한 거랑 찍어서 보내야 돼. 이거는 이거는 금요일날 풀어오면 되고 네. 노트에다가 이해됐어? 시간 더 줘. 아니 그거 줘. 아니 킵해도. 이거 보내면 보자. 개념책 많이 읽어봐야 돼.